의료의 본질을 보고 그것이 지금 사회에 구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사관학교형 의대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고 우리가 10년 동안 헤맬 이유가 없다. 또 교수님께서 그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집필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의대가 죽어야 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의대는 죽으면 안 되죠. 의대 죽으면 큰일 납니다. 허상 속의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뜻입니다. 네. 자, 지금 대한민국 의대는 1등부터 3,000등까지는 그 학력고사, 예비고사, 수능의 1등, 3,000등까지 다 의대 갑니다. 와, 그러니까 네. 초등 의대반이 그 강남에 대치동. 무슨 대치동에 H 학원에 초등 의대반이 있는데 거기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미적분을 풀어요. 와, 그렇구나. 초등학교 학생이 미적분을 풉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무슨 창의적 그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또 탈락되고 탈락해서 1등에서 3,000등까지가 전부 다 의대를 갑니다. 자, 의대를 갈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의대를 가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거탑, 무슨 슬기로운 무슨 생활, 아니면은 무슨 뭐 의료에 관련 아주 판타스틱한 드라마를 보고 그 좋은 의미를 가져. 그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벼. 그러고서 현실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의과대학 들어갈 때는 나는 훌륭한 교수가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난 물론 의사는 기본이 되니까 그러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그 의사들 아까 공중보건이 이제 39개월씩 가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논다고 표현해서 미안하긴 한데 39개월에서 군복무를 하느니 18개월 사병하고 지금 나오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네. 왜? 1년 8개월을 줄여야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한 거를 원가를 빨리 회수해야 되는 거죠. 갈수록 원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의과대학의 차석 졸업자가 교수? 박사나 그런 거 안 해. 난 그냥 바로 가서 저기 보톡스하고 필러 할 거야. 와. 기사 찾아보시면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도 좀 안 해요. 예. 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처음에 의대를 들어갈 때 허상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허상을 들어보고 나니까 무슨 꿈 이런 거보다는 의사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실질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원가 회수에 들어가고 워라밸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의대가 제공하는 사다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의대생이 수험생이 의대 갈 때 첫 번째가 계층 사다리입니다. 내 의대 가면 돈을 좀 벌어서 사회적 그 소셜 이코노미 클래스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쵸. 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그거 거의 다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의사 해가지고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강남이라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의사들도 그렇게 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계층 유지 사다리입니다. 그 보통 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집에 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집은 내가 사줄 테니 너는 네가 의사 월급 가지고 그냥 사회 계층을 유지하면서 살아라. 이게 일본에서 많이 일어난 현상이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려고 보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다들 의사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장학금을 이제 주려고 이제 선별하다 보면은 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정도입니다. 네. 예. 장학금 무용론까지 용돈 받아 쓰는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장학금을 좀 다른 데로 돌리려고 좀 생각도 있습니다. 자, 계층 유사리. 세 번째가 뭐냐면 노후 복지 사다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과대학에 특강을 갔는데 꿈을 열심히 설파하면서 의사로서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벤처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강사하고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다들 괜찮은 질문이 나오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넌 처음에 의과대학 왜 들어왔니? 그랬더니 했더니 한 명이 치킨집 안 하려고. 예, 왜냐면 공대를 가든 어딜 가든 나이 55세, 60세 나와서 다 치킨집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그림이 있죠. 유명한. 그죠, 치킨집.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그 스타벅스인가 맥도날드인가 전 세계 매장이 3만 개인데 대한민국 치킨집이 8만 개라는 거 아니에요. 다 치킨집을 기승전 치킨집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는 그 80까지 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의과대학에 들어온다. 이게 요즘 커졌습니다. 노후 복지 사다리가 된 거예요. 네. 대부분 의과대학 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의과대학은 본론적인 이유에 들어가서
뭐 내가 이런 무슨 뭐 너무 훌륭한 논문을 써서 전 세계에 있는 뭐 10,000명의 어려운 질환에 걸린 사람들한테 새 삶을 뭐 할 거야.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러한 낭만이 있었어요. 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선배들이 의사로서의 성공이 뭐냐? 아, 너가 의사로 생활하면서 죽어갈 사람, 세 사람만 살리면 대성공이다. 한 사람은 무조건 살려야 되고, 놔두면 죽어야 될 사람. 두 사람까지는 보통 평균 치는 거고, 세 사람이면 대성공이다. 우리 이게 인생의 목표다. 네.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좀 어느 정도까지 했던 게 학생 때 보였는데, 지금은요. 치킨집 안 하려고가 이게 답입니다. 이쪽도 피폐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허상 속의 의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 직역이 있어요. 직역이 있을 때는 그 사회가 이 직역한테 바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럼 경찰한테 바라는 직역은 그 직역의 그런 바라는 건 뭘까요? 안전 치안입니다. 근데 치안. 만약에 지금 경찰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찰이 만약에 돈을 밝힌다고 한다면요. 치안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사회가 피폐해질 겁니다. 그럼 의료에 있는 분들이 뭐 메이크 머니를 돈 버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의사로서의 본분은 환자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아픈 돌아가주는 거. 이게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은요.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지는 거죠. 여파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네. 다행히 지금 의사 사회는요. 아직까지도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지금 명함 못 냅니다. 지금까지도. 어느 의사가 명함을 맺냐면 무슨 논문을 많이 쓴 사람.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환자한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중역적 가치는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지금 부식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부식되기 전에 의료 제도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 중역적 가치는 한번 무너지게 되면 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허상 속의 의대가 죽어야, 즉 본상 속의 의대를 봐야 된다. 그 본상 속의 의대라는 것은 의사의 직역, 의료의 본질을 보고 그것이 지금 사회에 구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상대적으로 소아과나 흉부외과는 막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의 해결책?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그 필수 의사, 필수 의료 공급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의사 증원, 공공의대, 뭐 어떤 의료 제도, 뭐 이런 거의 부분에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한 호흡에 한번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한국 의료의 문제점 인가지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걸 전부 다 이제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해서 새 판을 짜야 되는데 이 새 판을 짤 때 보면은 하드웨어, 병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이거는 대한민국 수준에서는 사실은 맘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의대예요. 의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가 각국의 가장 중요한 의료 제도의 화두예요. 우리가 보건복지에 관련돼서 의료 경영 또는 저기 보건복지, 그래서 의사가 항상 껴 있는데 그 보건복지 제도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사를 어떻게 가장 비용 대비 효율성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의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보건복지 의료 쪽의 핵심입니다. 네. 그만큼 의사가 사실은 거기서 이제 파워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나온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의사 수입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의사 수입을 하겠다고 해서 어느 좀 방송사에 있는 게다가 대한민국의 굉장히 유명한 교수, 알려진 교수한테 의사 수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의사 수입은 대안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대안이 아닌 이유가 서울 표하게 되면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뭐 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 수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무슨 뭐 의사들이 무슨 언어를 안 통한 문제가 아니라 필수료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필수료는 뭘로 봐야 되냐면 쌀로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 다들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쌀을 먹고 있는데 그 쌀에 그 우리가 지금 동남아에서는 5만 원, 10만 원이면 한 가마씩 사요. 대한민국 추국 수매가 한 몇 배가 더 비쌉니다. 그러면 동남아에서 사서 먹으면 되지. 우리 농림수산부에서 가을에 농민분들하고 밤새 소주 먹어가면서 우리 이번에 얼마로 하자, 국가 재정이 얼마라고 하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비싸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만 같은데 이런 데서 만약에 뭐 미국하고 두 대만이 이제 전쟁이 났다. 네. 백길 막히죠. 그렇죠. 그럼 쌀 못 들어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굶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갑자기 대한민국에 쌀 수출 안 해. 그럼 맞아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굶어 굶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사시에 굉장히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이 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쌀은 비싸도 대한민국 농지에서 키워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쌀이 남는 상황이 되더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썩어서 남아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비축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쌀을 만드는 농지는 전용이 불가능해요. 농지 전용 딴 데로 뭐 다른 거 시켰습니다. 그 전용 허가 잘 안 해줍니다. 왜? 농지를 전용을 하지 말라고 해놓으면 누가 가서 사든 간에 그 쌀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벼를 심어서. 네. 그럼 그 쌀은 대한민국 내에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쌀값이 비쌀지언정 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필수 의료입니다. 만약에 저를 그 수술해주던 맹장 수술해주던 분, 저를 심장 수술을 해주던 분이 갑자기 본국 송환이 돼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에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길러지고 최소한 대한민국 내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그 주요 국가들이 이제 이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복지제도에서 의료 정책의 어려움 중에서 이제 뭐 질, 비용, 효율성, 접근성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사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를 매니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 분포, 전문, 정성, 국내 이게 뭐냐면 양은 의사 숫자가 너무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좀 그래도 있어야지 복지될 거 아닙니까? 네, 숫자 그렇죠. 유지, 그다음에 분포, 도시에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퍼져야 되는 거지. 전문성, 대한민국처럼 거의 90%가 다 전문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전문의는 한 20, 30%, 그다음 나머지는 비전문의. 그래서 1차 의료 담당하고 이게 비율인데 대한민국은 좀 약간 이상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정성이라는 것은 학술적 단어는 아닌데 의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의 상태에 들어가는 비용과 환자의 상태가 달라져요. 네. 여기서 의사들의 파워가 여기서 나옵니다. 의사가 어떻게 해주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 의료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내 잔류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직원이 들락달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죠. 없잖아요. 한 명이 그냥 지그시 오래 있어야 그 회사가 잘 굴러가겠죠. 네. 즉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가 잘 되려면 의사가 한 군데 오래 있어야 되고 그 잔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잔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의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들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급여도 한국의 뭐 절반 정도라고 하지만 대신 일하는 율은 한국의 5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라밸 훨씬 좋죠. 유럽에 있는 의사들 2달씩 자기 해외 유학 휴가 다녀옵니다. 한국에는요 그렇게 못 갑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 의사들의 이민하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에 있는 의사는 영국 내에서 워라밸 하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니면 중동 부호한테 가요. 월급여. 네. 그럼 그 자리는 누가 메꾸냐? 아프리카 의사들이 올라와서 메꿉니다. 왜? 아프리카 의사들은 아프리카 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 꿈을 갖고서 유럽에 보냈는데 안 돌아옵니다. 정착해요. 동유럽 옛날에 구소련에 있던 지역에서 급여가 한 조금 받던 의사가 자동차 200km를 몰고서 서구로 넘어오잖아요. 급여가 4배가 뜁니다. 그래요? 그럼 그쪽은요, 의사 어려워지겠죠. 그래도요. 의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의 그 보건의료 지표가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의사들의 이동을 지금 OECD가 지금 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른쪽은 뭐 여러분 보기 위해서 지금 갖다 놓은 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만든 표인데 유럽 커미션 커미티 헬스케어 커미티에 가게 되면은 나온 숫자를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어느 나라에서 나가고 또 거기서 나가고 들어오고 자리 이동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일어납니다. 네. 아주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도 지금 그런 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국가가 이제는 강제적으로 국내 잔류시키지 않으면 이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네. 제도가 각국의 헌법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거주의 자유 그 부분. 거주의 자유가 직업의 그 어떤 의사가 되면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주요국에서도 있고 야. 한국에서도 지금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필수 의료가 지금 녹고 있죠.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탈출해서 지금 보톡스 필러 미용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학병원이 지금 녹고 있어요. 대학병원에 의사가 3명이 진료보다가 전공의가 안 들어왔는데 한 명 빠져나가고 또 한 명 빠져나가면 결국 그 대학병원에 필수 의사는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공의가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필수과가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농지는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럼 농지가 없어지면 쌀을 키울 수가 없죠. 농지가 없어지면 교육제도가 없어지면 필수 의사는 양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건 30년 후퇴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그렇게 될 날이 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산청 의료원이라든지 어느 의료원에서 의사가 4억이 되면 안 가네, 10억이 되면 안 가네. 물론 그 동네 분들한테는 죄송하겠지만 그게 지금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중병에 걸려서 헬기 타고서 큰 병원에 갔는데 그 큰 병원에 전공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게 위기입니다. 그것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필수 의사도 중요하지만 필수 의사도 농지도 만들어야 된다. 유지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지금 대학병원들이 시한분생이에요.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진짜 그게 10년 안에 벌어질 일인 거예요.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농지를 유지하고, 즉 교육제도와 필수 의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도 거길 보내야 돼요. 누구를요. 네, 강제로 보내야 돼요. 돈을 왕창 월급을 줘서 보냈다 해도 그 일시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사들이 거기 과에 지원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돈을 쓰는 방법은 그거야말로 그냥 한시적인 방법일 뿐이에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렇게 지금 시간이 무슨 의사 증원을 해서 기도해서 필수 의사로 가고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부지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었더니 벤처밸리처럼 그냥 허허벌판이 되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원래 3,000명 입학 정원 내에는 3,000명 입학병원 내에는 1,200명 정도는 필수로 가게끔 디자인된 3,0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 대학병원 필수과에 보내자는 거예요. 강제로. 강제로 보내는 방법이 그 3,000명 가운데 1,800명은 지금 있는 그 제가 갖고 있는 의사 자격증하고 똑같은 자격증. 그 초등 의대반부터 와서 거기서 지금 경쟁해서 그냥 지금 똑같이 간 다음에 거기서 지금 보톡스 필러로 가라. 아니면 비급여 해라. 하는 1,800명으로 남겨놓고 1,200명 원래 의과대학으로 그 필수를 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지금 강제로 보내야 된다. 강제로 보낸다 그러면 지금 대학병원이 환영하겠죠. 이쪽에 있는 의사들이 또 반대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도 10년 뒤에 치료를 갖다 이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데 의사들이 더 잘 알죠. 이거 10년 뒤에는 지금 문제 커진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를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교육제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지금 있는 시스템 그대로 유지되고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3,000명을 1,800명 지금 3,000명의 정원을 1,800으로 줄이고 1,000에서 1,200명 정도만 그 전 세계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의사의 잔류가 가능한 면허증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의사 면허증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예를 들면 의과대학 교육을 똑같이 받고 그다음 똑같이 거기에다 검증을 받아서 면허증을 주는데 그 면허증만 국내에서 필수를 하면서 그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평생 공무원 그 제도가 있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그 국난 같은 의료제도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누가 그런 그 사관학교형 의대에 가겠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 사관학교에 왜냐면 공공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좀 약간 우울한 거예요. 나쁘지 않으냐. 그 말은 좋겠는데 이게 좀 우울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유럽에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공공의료 서비스가 왜 무너지는가를 보고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공공의료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민간의료로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공공으로 하자니 서비스 나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공공의료 서비스로 가려고 한다면은요, 그 공공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려면 그 안에
내부 경쟁이 붙어야 됩니다. 싱가포르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이 공공의사들끼리의 경쟁을 붙여서 엄청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도 있어요. 실제 찾아보면 많이 있다. 그런 걸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비용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안에서 내부 경쟁을 시키고 성과급을 주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그 의사들의 볼륨입니다. 볼륨. 이게 일정 숫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공공의사 한 명 있으면 경쟁이 안 되죠. 그냥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공공의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가 1000명씩 동시에 가서 몇 년 가요. 그럼 그 안에서는요. 경쟁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은 그 의과대학 가는 목적, 계층 유지 사다리, 그다음에 계층 사다리, 노후복지 사다리를 제공해요. 10억 달러면 10억 줍니다. 잘하면 국가가 필요하니까. 다만 그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비싼데. 그 중에서 못하는 사람들은 뭐 5천만 원 미만의 급여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진화, 상생 경쟁을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정 볼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의사 증원이 그 볼륨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1000명 가서 일부만 갈 텐데 그 볼륨 못 만들어냅니다. 네. 공공의대는 통과가 돼도 실현이 안 되는 그 환상 속에 그냥 종이 법안이 될 가능성이 커요. 비용 효율적 규모를 만들어내면 공공의료의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사례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도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있는 20년 동안 지금 실권을 잡아온 학자들이 그 대선 뒤에서 계속 그 의료 제도를 공급했던 학자들은 이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왜? 알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모르던지.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깨러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의대를 제가 명칭해서 사관학교용 의대라고 한 거고, 그거는 이제 공공 필수, 그리고 그 활동하는 동안에 평생,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대우를 잘해주고 서비스도 높고 한다면은, 안 갈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걸 갖다 기존에 있는 그 의사 자격증, 제가 갖고 있는 의사 자격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갖고 있는 의사 자격증도 가능하긴 한데 거기는 약간의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의사는 그냥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럼 직업 자유의 원칙 때문에 위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소지가 있는 거죠. 완전히 걸리는 건 아닌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면허증은요. 이 면허증을 준 것은 의료 행위를 대한민국 내에서 필수 의료 아니면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자격증을 주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을 누가 반대를 할까요? 국민들이 반대할까요? 국민들은 좋아하겠죠. 잃을 거 없을 것 같아요. 대학병원들은요. 너무 좋아하겠죠. 그렇겠네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인력 기근난인데 그걸 강제로 인력을 공급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녹지 않고 전 세계 지금 탑병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반대할까요? 미래에 뭐 진료받을 네.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 방송국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 사관학교용 의대에서 알고 싶다고 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어느 의사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공부 좀 해봐라 하고 제가 쓴 책을 사줬다는 거죠. 의사들 내에서도 이 얘기를 사석에서 하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필수 의사가 없어지는 거는 국민들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의사들도 국민으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반대를 못하는 겁니다. 반대할 땐 딱 하운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표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관학교용 의대가 갖고 있는 거는 의사 면허증을 새로 만드는데 그 면허증을 기존에 있던 의사 TO 내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국내에서 우리가 의료복지에 쓸 수 있는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존 의대에 갈 수 있는 활동은 다 하게 해준다. 논문도 쓰게 하고 해외 유학도 가고 뭐 다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식약청에 보게 되면은 식약청 통과할 때 심사에 대한민국은 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미국은 FDA에 그 의사들의 심사역에 500명씩 있습니다. 경쟁력은 누가 더 세겠어요? 그쪽이 훨씬 센 거죠. 한국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다 보내고 뭐 이렇게 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사관학교형 의대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 흐름에 부합한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거의 확신을 갖고 나온 거죠. 네, 그러면 그 의대가 죽어야 한다 책에 이 네. 사관학교형 의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 10년 전부터 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이런 얘기는. 근데 10년 전에 제가 사실은 의사 전문이면서 제가 경영학 석사 박사를 했어요. 네. 경영학 석사 박사를 했는데 그때 시대 전문의가 석사 박사를 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2010년 전후에 보시면 제 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큰 굵직한 데 있으면은 가서 무슨 뭐 기조연설 같은 것도 제가 하고 이랬던 시대 의사니까 네. 석박사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활동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뭐 갑자기 뭐 불현듯 애국심이 막 엄청 생겨서 그게 아니라 이 경영을 하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제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요때쯤 되면 대한민국 제도가 바뀌겠다. 그 제도를 보고서 미리 준비하면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이 바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이 그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하던 일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의료가 이렇게 가겠다고 예측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때가 되면은 제도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제도가 한 10년 정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떤 뭐 의사 단체 사실은 좀 들어가서 그 의사 단체에 좀 그 메시지를 좀 바꿔놓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됐어요. 제 역량 부족으로. 뭐 그 힘의 균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어쨌든 간에 오픈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쌓였던 제도 그거를 가지고서 제가 재작년에 리셋 포 미래 한국 의료 복지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 책이 이제 이런 전체적인 전 세계 흐름을 좀 요약한 책인데 그 책을 썼더니 어렵다. 근데 다행히 어려워서 인기가 없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우수학술 도서가 됐어요. 그 전국의 도서관에 퍼지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힘을 좀 받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복잡해. 그래서 대한민국이 당장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면허증에 락킹을 건 사관학교형 의대입니다. 그 사관학교형 의대를 제가 그 앞에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래는 한 챕터는 없고요. 그 이후에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의대가 죽어 나라 산다 2 필수 의료를 쌀로 보면 사관학교형 의대가 보인다라고 하는 그 부제로 제가 책을 한 보름 전에 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관학교형 의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거의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큰 거 다 떼버리고 한국 의료의 문제점, 가야 할 길, 해결책 중에 하나 딱 3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의료가 어렵다 보니까 제 목적이 사람들께 다가가서 국민 계몽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요번에 책 보셨겠지만은 거의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한번 딱 보면은 한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게끔. 그것이 뭐냐면 계몽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쉽게 좀 쓴 것이 있고 지금 나온 책은 그 사관학교형 의대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한번 진짜 그 의대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관심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현실에서도 와닿는 문제고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책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야겠다. 네. 그러면 되게 많은 실생활에도 유익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관학교용 의대는 의사의 면허증에 락킹을 걸어서 국내에서 복지에서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의료 치게 되면은 무슨 뭐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거의 의사 증원, 의사 감축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공의대, 그다음에 사관학교용 의대, 그다음에 의사 증원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것도 역시 필수 의료를 쌀로 보면 보인다라는 개념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이 복잡한 표가 있는데 이 표는 꼭 캡처하셔서 네.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한국의 의료 제도가 흘러갈 것이냐, 특히 의대 제도가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한 페이지로 표현해 본 겁니다. 자, 왼쪽 위에 보면 쌀이 부족하다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쌀이 부족하게 되는데
현재 생산되는 쌀이 만약에 국내에서 있다. 근데 그 사용은 개인이 결정하게 된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그 개인이 결정을 해서 밥을 만드는데 주로 그냥 팔겠어요? 아니면 막걸리, 과자, 떡 음료를 써서 부가가치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데서 쌀을 더 투자하겠어요? 아무래도 부가가치. 그렇죠. 네. 아. 자, 그러면은 막걸리, 과자, 떡, 음료 쪽으로 많이 가면 밥이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하겠죠. 근데 뭐 대한민국은요,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행동이 쌀을 높은 가격에 구입을 하는 거예요. 너 이 땅에는 농지 전용하지 말고 쌀을 더 대신에 우리가 그거를 추곡 수매를 통해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노력은 보상을 해줄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쌀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함과 동시에 농지도 좀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지를 확보하는데 그 벼농지를 강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벼농지 중에서 일정 부분은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사들일 거니까 다 우리한테 팔아라. 그리고 벼농지를 다른 무슨 공장 부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전용 금지가 되죠. 돼야죠. 왜? 왜? 거기서는 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쵸. 또 하나의 방법으로 개간 사업이 있습니다. 개간 사업은 농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하나 오게요. 다시 의사 부족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해요. 근데 현재 의사는요, 그 영역은 개인이 결정하는 면허증입니다. 그럼 개인이 결정한데 필수 의료는 지금 그 돈을 상대적으로 덜 벌고 더 일이 많고 네. 더 많은 그 복잡한 일에 걸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필수를 하겠어요? 미용 통증을 하겠어요? 미용 통증으로 가죠. 미용 통증이 위쪽의 구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네요. 쌀 가지고 막걸리, 과자, 떡 음료 만드는 거와 네. 자기가 만드는 개인의 결정된 의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미용 통증을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수 의료가 부족하잖아요. 네. 자, 그럼 미용 통증을 하는다 보니까 정부가 쌀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다시피 의사도 지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야 될 판이 생겼어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했잖아요, 사업.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수도권에서는 거의 범접할 수 없는 급여를 지방에서 오히려 환자도 없는데 거기서 제공하면서 구입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불안정하고 공급이. 그러니까 필수 의료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존에 있는 벼농지에서 강제 확보할 것이냐. 즉 기존 의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필수를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의대를 신설할 거냐, 의대를 증원할 거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구도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개간 산업을 하는데 위에서 다시 위에 쌀로 올라갈게요. 개간 사업을 하는데 공공에서 내가 그 관에서 농림수산부에서 그 농지를 개간하겠습니다라고 농지를 개간을 했어요. 근데 거기 농지 쌀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농지에서 그 평생 그 나오는 쌀은 밥으로만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막걸리, 과자, 떡 음료로 하면서 개인 사용은 개인이 결정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땅에 공공에서 나온 개간 다 계속 쌀로만 쓰는 밥으로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반대 안 하지 않아요? 반대 안 하죠. 네. 그래서 공공의대가 만약에 지금 있는 지금 공공은 국회에 계류된 5개 법안 폐기됐다가 또 하나가 좀비처럼 살아서 또 하나 들어왔는데 국회에 계류된 공공의대 공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공의대가 평생 그 지역에 있고 평생 필수료만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없죠. 근데 그 공공의대가 한 10년만 있다가는 거기서 나온 쌀이 막걸리, 과자, 떡 음료까지로 만들 수 있는 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 그걸 풀어주는 거죠. 그쪽에 있는 그 의사들이 그 막걸리, 과자, 떡 음료 만드는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 안 할까요? 지금 공공 그 개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죠. 그게 지금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거를 10년만 한다고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대가 그러면 안 되지. 10년입니다. 10년 하고 끝나고 나오면은 다시 도심지에 보톡스 필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게다가 10년은 뭐냐면 인터레이던트 5년, 그 다음에 군복무 3년, 펠로우 2년, 연습하다 10년 끝나요. 네. 그러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요. 10년만 거기서 그냥 출연받으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공의대가 의미가 없죠. 만약에 이걸 평생으로 한다면은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할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의과대학 하나가 5천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적으로 하게 된다면요. 사적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민간 의대 증원인 거, 지금 민간 의대가 많으니까 사적으로 의대 증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의대 니네들이 그 의사 더 만들어내. 3,000명, 4,000명 만들어내. 그러면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비싼 값에 팔려야 정부가 사줘야지 필수를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부가 계속 그 비싼 가격을 오랫동안 사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걸 네.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 사적인 쪽으로도 그 개관을 해도 개관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있는 변홍지에서 전용을 막고 지금 있는 변홍지에서 일단은 빨리 쌀부터 해서 그걸 비싼 값을 받아 사들이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공공에서 할지 사적으로 한 거는 그건 좀 더 더보다 더 현명하신 분들이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 기존 의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 3,000명 가운데 1,200명을 우리가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기 국가가 흡수하겠다. 그게 지금 변홍지 확보가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겠다. 대신 나오는 사람들을 비싼 값에 사는데 다 비싸게 줄 수 없으니 그 안에서 또 비용 효율적 구조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관학교용 의대입니다. 아, 경쟁 시스템. 그렇죠. 의대 신설은요. 지금 공공의대 만약에 공공의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간다면 그 자리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존 정원 내에서 확보하는 게 지금 제가 만드는 사관학교용 의대고 기존 정원 외에 새로 동네 벤처타운처럼 만드는 게 이 공공의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게 더 현명하겠어요? 기존 의대가 지금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그 쌀 수확량이 3,000명밖에 안 됐는데 의대 신설하지 않고도 3,000, 4,000, 5,000씩 더 공공 의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럼 의대를 설립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존 의대를 활용하는 게 맞아요? 기존 의대를 기존 의대 하는 게 비용 효과적으로 훨씬 많죠. 네. 이게 다 세금 들어가는 일인데. 그러네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대 신설했는데 다들 사적인 것, 즉 지금처럼 의대 증원 1,000명을 하겠다. 아무런 제도의 변화가 없이. 그럼 다 어디로 가요? 비용 통증. 네. 다 그냥 그 쌀이 없는 막걸리, 과자, 떡 음료로 가는 거죠. 네. 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사관학교용 의대 정책적 포지션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3,000명을 뽑아서 2,200명은 사관학교용 의대인데 거기다 면허증에다가 이제 그 락을 걸고요. 1,800명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의사 증원은 그 다음부터 필요하면 어디를 늘리고 줄일 수 있어요. 3,000명 가운데 1,200명은 사관학교용 의대로 만들어서 면허증에다가 좀 새로운 면허증을 만들어주고, 근데 의사 활동을 하는 거죠. 1,800명은 또 민간이에요. 네. 자, 그러고서 3,000명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근데 이 상태에서 의사가 모자라요. 그럼 어느 쪽으로 늘리면 되죠? 어떤 의사가 모자라는 거? 필수 의사가 모자라다. 아, 필수 의사가. 그러면 그걸 좀 더 늘리나요? 필수 사관학교용 의대 1,200명을 거기서 늘리면 되는 거죠. 늘리면 되는 거죠. 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리는 거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늘리는 거를 더 찬성하겠죠. 왜? 공무원들은 공무원 증원을 찬성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구조를 바꿔야 대한민국의 의료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도 의사 증원을 할 때 의사들이 환영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공공의 의사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사 중에 보게 되면은 왜 독일의 의사들은 의사를 증원할 때 환영을 하는데 왜 한국의 의사들은 그 반대하나요? 나빠요. 그거는 상황이 완전 다르죠.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인 게 독일의 의사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니까 거기는 길을 쓰고 증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의사들은요. 자영업자입니다. 네. 내 사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늘리는 경쟁자가 게 생기는 거죠. 꼭 의사 뭐 히포크라테스도 떠나서 그렇죠. 자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맞아요. 반대를 한다. 네. 제품 가격은 올려달라고 그러고 경쟁은 줄어드는 게 맞겠죠. 이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의사가 증원이 필요할 때도 원할 때 대한민국이 증원하고 줄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관학교용 의대를 좀 앞전에 쭉 설명드렸지만 이게 표 하나로 필수료에 비추어서 표 하나로 살펴보긴다면 여기 부분이 기존 의대를 활용을 해서 1,200명 정도, 1,200명 정도를 사관학교용 의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락을 걸어서
국내에서 평생 필수 공무원 대신에 거기다 대고서는 돈은 충분히 준다. 네. 필요한 만큼. 대신에 거기서 무조건 줄 수 없으니 비용 효율적인 경쟁 구도. 구도를 만들어낸다. 공공의대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 증원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관학교형 의대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고 지금 당장 국민적 합의만 되면 시작이 가능하다. 우리가 10년 동안 헤맬 이유가 없다.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있는 국회의원 있으신가요? 지금 요 내용이 네. 지금 공공의대하고 사관학교형 의대가 마치 느낌이 좀 다들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다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다른데 완전히.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웅달재판 같은 훌륭한 데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웅달재판을 사랑하신다면 좀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는, 또 너무 재밌고 유익하고 반드시 또 이렇게 현실에서 어느 정도 구현돼야 되는 일 같아가지고요. 예. 너무 눈앞에 닥친 일이라서 너무 중요한 일 같습니다. 이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이 지금 의료 위기, 붕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다 이거에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벌써부터 그 30, 40대 분들은 그 국민연금 뭐 이런 의료보험 이런 거 할 때 그 초고령층들 이제 그거 지지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 내리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 이렇게 재테크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좀 내가 돈 버는 이유가 결국 이런 구조를 떠받치는 거에 대해서 네. 쓰는 게 아니냐. 세금도 막 늘잖아요. 네. 벌써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지와 포퓰리즘을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네.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는 포퓰리즘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는데 그 이익의 표는 정부나 정치에 돌아가게 되고 그러네요. 국민들 돌아오는 혜택은 별로 없어요. 공공의대와 그 의사 증원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은 그걸 주장하는 정치인에 돌아가게 됩니다. 기존 의대를 활용을 해서 그 필수를 확보하게 되면 돈은 많이 들지 않아요. 지금 있는 의대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원 조금씩 늘리는데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 혜택은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봅니다. 이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지국가가 제공해야 될 최소한의 복지인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포퓰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네. 표를 벌어다 주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네요. 이 정치에 계신 분들도 조금 이런 말씀들을 좀 귀담아 들어서 이걸 아젠다 시켜가지고요. 예. 좀 정치 이제 선거도 곧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윤희용 교수님 앞으로도 좀 활약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끝으로요.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서 발전해 왔고요. 압축 성장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그 반면에 지금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게 의료 제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과 같은 터닝 포인트에 제대로 된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가 제도를 설계한다면은 또 다른 100년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제도는 자유시장경제 중에서는 가장 최소한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자유시장경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복지제도에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인구 구조상 지금 요때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이내 복지제도를 정확하게 바꿔놓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요. 그 복지제도를 고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 이 땅이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땅이냐 안전하게 그런 거를 가름하는 길이 한 10년 동안에 걸려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4대 복지 개혁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더 큰 포션이 바로 지금 의료입니다. 네, 의료는 하루에 한 해에 지금 100조에서 150조씩 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다 합쳐봐 600조, 700조 정도잖아요. 예, 의료에 쓰는 돈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작은 포션인데 그거는 지금 국민적인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 의료 제도 개혁은 다들 좀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의 관심을 주시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이자 서울 성모병원 외래 교수님이신 윤인모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